재단사 친구들. 1968년 봄 평화시장 재단사인 김계남은 전태일을 알게 되었다. 당시 태일은 한미사를 그만두고 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끝나 바깥 세상은 화창한 새봄이 와 있었지만 그들은 어둠침침한 평화시장 2층 복도에서 만났다. 전태일은 머리를 짧게 깎은 스포츠 가리를 하고 거무죽죽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김계남은 새로 사귀게 된 이 평범한 재단사 친구의 얼굴이 무엇인가 무거운 고뇌에 짓눌려 있는 듯한 어두운 인상이라고 느꼈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 넋을 잃고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표정 같기도 하였다. 계남과 태일은 작업장이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그 뒤로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계남은 만날 때마다 태일이 무슨 두꺼운 책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보고 특이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주위에서 들리는 평으로는 이 특이한 친구는 여공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차차로 깊은 교우관계로 발전해 갔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근처의 간이식당에서 30원짜리 우동을 함께 들기도 하였고 서울음대가 내려다 보이는 평화시장 2층 복도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에 관한 얘기들이 차차로는 나날의 고달픈 노동에 대한 또는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에 관한 얘기들이 그들의 짧은 여가를 메워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계남은 태일이 평화시장 3만 노동자들이 다 같이 당하고 있는 작업 환경이나 노동시간 문제 따위에 이상하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표정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의 이야기가 근로 조건에 미칠 때면 평소에 말수가 적고 침착한 편인 태일이 얼굴에 홍조를 떠올리며 열기 띤 어조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을 계남은 자주 보게 되었다. 언젠가는 태일이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여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쉬게 되어 있고 아이들에겐 야간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고 야간 작업을 하면 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는데 평화시장에서 언제 그런 거 지켜지는 거 봤느냐고 하면서 열을 올릴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계남 자신도 몸이 분노로 떨리는 듯한 것을 느꼈다. 여태껏 그저 빨리 기술만 익힐 것을 목표로 살아왔고 노동 조건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계남도 태일과 대화가 거듭되면서 점차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1968년 말경이라고 계남은 기억한다. 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해왔다. 우리들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가진 것 하나 없는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뭉쳐서 싸우면 우리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근로조건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나 재단사들 몇 명이라도 조직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다는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근로기준법 조문 몇 개는 그대로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다. 정업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평화시장 3만 근로자가 일제히 파업을 해버리거나 데모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안 들어주고 배겨낼 재주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태일의 이야기 취지였다. 그 말을 들으며 계남은 야, 너무 커다란 것 아니냐?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들었지만 얘기는 좋은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솟구쳐 올라 좋다고 찬성을 했다. 그들은 곧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의논으로 들어갔다. 먼저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야기되었는데 처음부터 노동운동단체로 내걸면 겁들을 내고 꺼릴 테니 우선은 친목단체로 해두자고 합의가 되었다. 사람 모으는 문제는 둘이 힘닿는 대로 각자 아는 재단사들을 규합하기로 하되 친목회를 조직하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시켜 모으기로 하였다.
모임을 운영하자니 우선 모일 장소가 걱정이었다. 개남은 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방이 너무 비좁았고 테일의 집은 평화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 모일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비싼 찻값을 물더라도 시장 근처의 다방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모임에 드는 비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테일과 개남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돈 부담을 시키면 모임이 잘 안 될 거라고 테일이 말했다. 한 사나흘 만에 10명 남짓한 인원이 모아졌다. 테일이 67명 그리고 개남이 3명을 모았다. 모집하다 보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재단사들은 일에 쫓겨 잘 응하지 않았고 주로 직장을 옮기려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테일도 그때 마침 직장을 바꾸려고 쉬고 있는 중이었다. 첫 번째 회합은 동화시장 아래 은하수다방에서 열렸다. 그들은 컴컴한 다방 한 구석자리에 몰려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누구누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시작되어 어느 공장은 어떻고 그곳 주인은 사람이 어떠하며 그곳은 임금이 어떠하다는 따위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기왕의 친목단체로 모였으니 앞으로는 직장관계에 서로서로 협조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별것 아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테일과 개남은 줄곧 주위 손님들이 이야기 내용을 들을까 봐 신경을 썼다. 1시간가량 진행된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테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되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도 그렇고 평화시장 일대의 3만 명 직공들이 다 혹사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이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회합이 끝난 뒤 한 재단사가 테일에게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다.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많으니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였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이날의 찻값은 테일이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뒤로도 번번이 그가 대부분의 찻값을 부담하였다. 바로 얼마 전 그는 구로동의 어느 맞춤집에서 일하고 나오면서 월급을 탄 돈이 마침 있었는데 그 돈이 거의 이러한 찻값에 다 들어갔다고 한다. 두 번째 회합은 첫 번째로부터 한 주일 후에 역시 은하수다방에서 열렸다. 먼저 번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테일이 뜻하던 대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테일이나 개남이나 모두 이런 식의 회합을 진행시키는 데 익숙하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모임은 산만한 화제가 오가는 가운데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가끔 테일이 열변을 토할 때 모두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듣고 있는 정도였다. 대부분이 지금껏 자기 눈앞에 닥치는 일상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리라. 그들이 몇 년을 하루같이 겪어왔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생활의 고통에 대하여 새삼 분노를 터뜨리는 테일의 열변에 감동되기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당혹감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회원들의 소극적 태도는 조금씩 차차로 나아지기는 했으나 크게 보면 바보회가 해체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었고 이것이 테일을 몹시 시리에 빠지게 했다. 그는 모든 재단사들이 자기 마음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까웠고 노동운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이러는 가운데 테일은 하나의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거액의 돈을 마련하여 평화시장 안에 모범적인 업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업체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공상에 잠기다가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돌아올 때에는 암담한 절망감과 함께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쳐들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 안 되면 내 한 목숨 바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내 한 몸이 죽어 없어져야 일이 이루어질는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었다. 재단사들의 모임이 시작된 이래로 테일과 개남은 거의 매일같이 평화시장 2층 복도에서 만나서 서울 음대 쪽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머리를 맞대고 모임의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둘은 모임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면서 모범업체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말이 미치면 마주 쳐다보며 이게 원래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지야 하며 허탈하게 웃기가 일쑤였다. 어떤 때는 테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두 목숨 없어져야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여 섬뜩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테일의 비상한 열의로 재단사 모임은 계속되어 1969년 6월 말경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사이에 드문드문 있었던 몇 차례의 모임에서 테일은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그들도 점차로 테일의 이야기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창립총회가 열릴 때쯤 해서는 벌써 대부분의 회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노동 문제에 훨씬 민감하였고 모임의 성격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쯤으로 생각하게끔 되었다. 다만 문제는 회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의문을 아무도 설득력 있게 풀어줄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창립총회는 남들의 눈을 피하여 덕수중학교 근처의 어느 허름한 중국 음식점 방에서 열렸다. 테일의 제의에 따라 명칭은 바보회로 부르기로 결정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창동 테일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토의하였다.